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에 하수와 분뇨 통합 처리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수 민영화로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초롱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기동 대전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남충희 한밭대 겸임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충입니다. 네, 김동섭 대전대 겸임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준비된 보도 내용 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을 놓고 민영화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전민동과 원촌동 주민들은 30년 동안 악취를 맡아 봤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원촌동 부지를 대동 금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대덕특구 재창조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0년 전부터 악취에 시달린 우리들인데 조기 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주민들 입장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800억 정도면은 지금 있는 시설을 충분히 현대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전에 대한 재정 문제에도 저희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년이 경과된 시설 자체를 보강하고 개선하는 데는 비용이 해마다 더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하지 말고 편의치에서 부분적인 보완 개선만으로 가자고 하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네, 이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논의된 지가 꽤 오래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것도 기억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KDI에서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면서 본격화된 측면이 있는데 또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이전이 왜 필요한 건지 또 이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민간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대전시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시민단체의 또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 국장님, 네네. 하수처리장 이전이 왜 꼭 필요한 거죠? 하수장 이전과 관련된 논의 자체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더듬어 올라가면은 2009년부터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인데요. 당초에 그 하수 슬러지를 해양 투기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 부분들을 금지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원촌동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내에 그 하수 슬러지를 배출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그 구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악취로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그 하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는 것들이 지금 악취면을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의 그 불만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역 주민분들과 지역 사회와 함께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부분 개량이라든지 완전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서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바 결국은 완전 이전을 하는 것이 악취에 대한 그 주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합의가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환경부라든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이런 이전 사업에 대한 그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시설 지하화를 통한 완전 이전만이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그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현행 시스템대로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은 30년이 지금 넘은 그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지금 90만 톤 규모로 당초에 설계가 되었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62만 톤 정도가 하수가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투입된 인력 구조는 90만 톤의 시설 규모에 맞게끔 인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상에 대한 비효율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구조가 됩니다. 30년 된 그 노후 시설 자체를 부분 개량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임시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네.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더 큰 부분은 우리가 그 도시의 어떤 공간 구조의 변화와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도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원천동 지역은 대덕 특구의 한 복판으로 지금 중점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대전의 미래 100년 되기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전에 대한 그 당위성을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악취 문제 해결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의 이런 비효율성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인데 더 좀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전을 추진한다고 제가 뭐 네, 판단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지만 그 사실 원톤종 그 하수 처리장 시설과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악취 민원이나 그 시설 노후라는 이런 대전시의 주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대전시는 그 대전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 사업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 민간 투자 방식이라는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영화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어떻든 민영화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로 시각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민영화에 따르는 특히나 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고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설들인데 과연 이것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민영화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대전 시민들에게 향후에 이게 30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전시가 영속되는 한 이 서비스는 계속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게 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가 주장하고 계신 것처럼 이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2016년에 악취 그 기술 진단 보고서나 그 현 시설에 대한 안전성 진단 그 안전성을 평가한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시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90만 톤 정도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인데 어떻든 1, 2단계 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이런 측면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전등을 받은 상황이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서 어떻든 악취 해소를 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또 현 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1, 2단계를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있고 그러니까 민영화를 통한 이전에만 추진할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들을 좀 찾는 이 과정들이 생략된 채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이전을 해야 하느냐 다른 악취 저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남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뭐 예.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36년 전에 그게 진짜 외곽 지역이잖아요. 지금 아주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년 전에
당연히 뭐 지하화할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지하화 안 하면 악취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 모든 사례가 이렇게 증명을 하니까. 지금 주민들, 원촌동, 문지동, 전민동 주민들 지금도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옮기라고. 그죠? 그분들도 시민이에요. 그리고 도시 외곽으로 이전해가지고 지하로 건설하고, 그 지상은 이제 뭐 공원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주민 복지시설 만들고, 그런 공감대는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이전 계획이 충분히 세워졌었고, 확정했고, 환경부 승인까지 거쳤고,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당연히 민간 투자 사업 이것이 공공재정 투입보다 더 적격하다. 그리고 적격 심사에서 합격을 했고, 한국개발연구원가 어떤 데입니까? 공공구 투자관리센터가 엄청 까다로운데요.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사업 못하게 그냥 까다롭게 하는 데가 민간 투자 적격 심사를 통과했고, 물론 경제성 그것도 통과를 했고, 그래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이게 10년 넘은 얘기인데 이제 와서 반대한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반대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시설공단 그 직원들의 그 고용 불안 문제.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의당이 나서고 또 그 내세우는 게 이제 글로 보면 그거보다는 그 이념 문제. 이상하게 기업은 무조건 나쁘다. 기업이 돈 벌면 안 된다. 그 어떤 반기업 정서 그거 표된다. 난 이거 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도 그래요. 아니 맨날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갈등입니까? 빨리 이 민간 투자 공모사업 경쟁에서 이 공무원이 이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면은 한 5년간 이 안정적인 직장 보장해 준다. 그러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개인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대준다. 그런 걸 기업이 제시해라. 등등 우선적으로 그 시설관리공단 그 노조부터 그 해결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동섭 교수님. 네. 예. 제가 이 하수 처리장 관련된 거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 처음 민원 제기할 때부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민동에 엑스포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엑스포 아파트 입주자분들께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첫째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 민원을 제기한 동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 그거를 고형화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기를 제거하고 그거를 말려서 화력 발전소에 그 연료로 쓰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 5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현재 있는 그 하수 처리장에다가 그 기능을 부과한다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주민들이 딱 정보를 입수하고 반대를 시작한 거죠. 제가 그 반대할 처음에 조직할 때부터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거를 시에서 받아들여서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 물론 뭐 그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 안 하겠다. 그것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 계획을 용역을 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세운 과정에서의 또 장소가 금탄동이었어요. 애초는. 근데 또 금고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고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현장 그 행정을 함께 담당을 하면서 제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이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현재 그 시설은 노후화됐다는 거는 자명한 거고요. 그 시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자꾸 부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첨부를 하고 또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하는 그 비용들이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많이 들어갈 뿐더러 또 유기적인 그런 연동이 쉽지 않다. 지금 현재 83억 들여서 우리 시에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장에다가 공사했던 부분이 지금 다 고철덩어리 됐잖아요. 고철. 네? 그렇듯이 연동 잘 안 될 수가 있다. 물론 지금 뭐 저감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생체적인 방법들, 생물학적 방법들에 의해서 냄새를 어느 정도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까 송 국장이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심화가 됐어요. 바로 그 옆에 오히려 더 변두리쯤에다가 문지지구가 벌써 대덕 뜯고 문지지구가 벌써 개발돼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이 시설도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의 악취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 하수처리에 대한 그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지도 우리 산업단지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한다고 하면은 또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대전시라든가 대전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편익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이쪽 편에 완전 아니긴지. 그러니까 이전은 찬성하는데 그럼 민영화에 대해서는 네, 이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전을 하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재원을 지금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민간 투자 방법. 민간 투자. 아니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예. 토론하니까 네네.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과연 민간 투자를 민영화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상의 민영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전시에서는 이건 절대 민영화가 아닌 이미 민간 투자를 가지고 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시민단체에서 왜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건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민영화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데 어떻든 민영화라는 부분들의 형태들이라는 게 사실 뭐 한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민영화의 본래적인 의미는 소유권과 운영권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다 민간 기업에 넘기는 방식을 민영화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본래적인 의미인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민영화 형태라는 것들이 그런 형태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신학 정부에서 말씀하고 계신 민간 투자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BTL 방식이라고 해서 뭐 하수관거나 학교를 지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BTO라고 해서 시설을 먼저 짓고 그거를 기부 채납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민간 기업에 그 운영을 맡기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분이 SOC 사업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어떻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이 넘어가고 이로 인해서 요금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나 정부에서도 사실 이 그 민간 투자 사업을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미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용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 민간 투자가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고 민간 투자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대전시가 이제 어떻든 지금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하면서 30년 동안 기업의 운영권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30년 이후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전시가 그 이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민간 기업에 민간 이탈을 하게 된 이후에 30년이 되면 또 시설 노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 그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때도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봐서는 또 민영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30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민간 기업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피해나 그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나 전 시민들이 요금 부담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엔 시민 혈세로 그 기업들의 운영이나 이런 수익들을 보장해주는 이런 사업 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가적으로 좀 송 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8천 정확하게 민간 투자가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그 피맥에서 예. 저희들이 그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서 피맥에서 제시한 금액은 7,536억 원입니다. 7,530원. 그래도 뭐 7,50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30년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 대전시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2.98%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게 골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2조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네, 지금 그 총 비용 30년 동안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7천억을 받는 조건으로 30년 동안 2조 원 넘게 주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민영화 문제점을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30년 동안 시설 투자비에 대한 상환과 그리고 30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비용을 다 합친 규모가 2조 2천억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그 사업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실시 협약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들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어떤 구조상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하수 처리 시스템을 현행 그대로 유지를 했을 때 그 유지 관리비만 해도 저희들은 최소한 1조 6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새로운 자산과 시설을 획득지도 못하고 현행 시설을 유지, 관리, 운영하는 데만 2조 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 2조 원이라는 게 30년간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네네. 예.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그 갖고 있던 그 노후된 자산을 계속 부분적인 유지 보수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만 해도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또 30년을 현행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것들이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것들을 그렇다면은 재정을 투입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재정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가장 논란이 없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지방채는 그냥 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 지방채에 대해서도 2%에 가까운 이율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7,536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겠지만은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조 원에 가까운 시설 투자에 대한 상환 비용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진짜 우리 대매 시민들의 부담을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 답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자극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은 2조 2천억이란 돈이 30년에 걸쳐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민간 자본의 차입을 통해서 시설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시설 운영에 대한 절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현재 시스템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절감되는 부분들이 시설 투자비에 대한 상환 비용으로 충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민영화와 민간 투자를 자꾸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시민분들께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됩니다. 명확하게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 서비스의 방식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부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 방식이 있고요.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민간 자본 차입이 있고요. 그리고 민영화가 있습니다. 이 민영화와 나머지 3가지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2가지 요소는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근데 운영권보다는 예. 하수도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가장 예. 중요한 것이고요. 그건 저희가 또 좀 이따 다시 네네.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조 원을 투자해서 예. 또 어차피 30년 동안 운영비로만 2조 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전하는 거에 대한 거는 동의를 했고 저는요. 근데 이제 민간 투자, 즉 민영화냐, 속칭 민영화냐, 아니면 재정 투자를 해야 되냐 2가지를 가지고 쟁점을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송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 투자를 해서 가는 부분도 물론 고려할 수 있지만 재정 투자해서 가는 부분보다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시민들한테 편익이 더 우선할 수 있다. 30년을 운영한다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항변의 속에는 민간이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거는 민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대전시가 갖고 있고 하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은 대전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고 순간 민간한테 돈만 받아서 그거를 설치한 거다, 시설한 거다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권을 30년을 줘요. 운영권 30년을 주면은 그 운영하는 30년 동안 과연 어떻게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대전시의 정책을 어떻게 대전시의 시민들의 의향을 어떻게 그 민간 사업자한테
대전시의 의지를 반영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영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남 교수님. 예. 그 반대파에서는 그 온갖 그냥 화려한 숫자들을 뭐 2조 2천억 뭐 해가지고 반대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저 KDI 앞에 가서 야, KDI 박사들 나와라 우리 토론하자. 그렇게 해요. 용기 있으면은. KDI가 얼마나 깐깐한 데인데 그 거기선 다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민간 재정 투자보다 민간 투자에 더 적격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그 까다로운 데서. 그럼 거기 가서 야, 니네 KDI 박사들 나와 우리랑 따지자. 그렇게 하시라고. 그 지금 이런 데 와서 모르는 시민들한테 현란하게 아니 그 지방채 발행하면 우리 이자 비용은 고려 안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그 인건비 그건 고려 안 합니까? 그 다 KDI에서 따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하수도법 우리나라 하수도법 아시지 않습니까? 하수도법은 우리 민영화하면 위법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민영화다 그러지 마시고 검찰 가서 대전시 고발을 하세요. 여기 하수도법 위반했다고. 그렇게 못하는 거는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야. 예를 들면 민영화, 엄밀한 민영화는요. 사유화 있죠. 포스코나 KT 뭐 그런 것 좀 KTNG처럼 소유권 운영권 완전히 민간에 넘어간 거. 이 결과까지 평등을 원하는 뭐 세계 좌파가 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알레르기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겠죠. 이 반대말은 국유화예요. 국영화하고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이윤 추구하면 그럼 민간 기업에 맡겨서 안 된다? 그러면 군대가 민영화된 건 왜 반대 안 합니까? 우리 지금 전투기, 탱크, 잠수함 정부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들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기업이 만든다고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왜 반대를 안 해요? 예. 그건 조금 그래서 위원장님. 네. 지금 제가 듣기로 시민단체에서는 뭐 2조를 떠나서 어느 정도 적정 금액으로 충분히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몇천억, 몇 조를 들여서 이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네. 드리면 그 사실 이 그 원천동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문제의 해법은 다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이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 이 민영화라는 부분들이 그 남충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 추구거든요. 기업은 투자를 하는 배경에는 그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이득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 투자가 재정 투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드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사실 대전시가 이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그 KDI, 그러니까 피맥이나 이런 신청들을 좀 해왔었고 당시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격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통과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과정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된 피맥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16년도에 제안을 했다가 한번 중간에 검토를 거쳐서 2017년도에 다시 제출을 해서 피맥을 통과를 했는데 당시에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은 한 1조 2천억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냈었던 걸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든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8,450억 정도로, 그러니까 8,433억 정도로 해서 피맥에 신청을 했던 거고 그러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맥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민영화를 정당화시켜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은 그 사업성이 있느냐나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그 사업을 그 대전시에서 어떻게 제출하고 그것들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요금이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보전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전시가 그동안 하수도 요금을 꾸준히 인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피맥 입장에서는 그 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조 2천억으로 처음에 잡았던 거를 8천억대로 줄였을 때는 분명히 그에 상응한 이익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익은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일단 시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한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이게 아무것도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민영화를 하든 어쨌든 일단 어디로 옮기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옮겨줬으면 합니다. 지금 민영화 한 해 만에 하는데 하수도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이 피해 볼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다른 지역 하수 처리장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힘들게 가는지 아쉽고요.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수 처리장이 잘 지어지려면 민간 기업 투자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시 예산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수 처리장 이전 계획이 수돗물 민영화로 탈바꿈해서 결국 서민들이 요금 부담을 더 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상당수 일부 시민들은 민간 업체에서 이 요금을 그 하수도 건설 비용을 뻥튀기 해서 올린 다음에 결국 그 비용만큼 하수도 요금이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수도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미 일부 올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게 사실인지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에 대한 책정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설이 한 번에 투자가 되고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고 해서 바로 1대1로 대응을 해서 하수도 요금이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도말 처리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큰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그 하수관로 사업을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한다든지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 사업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이 하수도 요금의 책정에 원가에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은 그것들이 다시 우리 시에 있는 외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비자 물가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그 안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하수도 요율을 그럼 어느 정도로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또 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 통과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 정부의 법이 되겠죠. 그것들을 시의회의 그 통제하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 운영자가 이런 자기네들의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원가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도 우리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마찬가지 구조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그 하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인건비 증가분이 얼마인데 이런 것들 다 원가에 반영을 해서 하수 요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구조는 이런 그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가 그 시설에 대한 운영 위탁을 맡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될 수 있는 적정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시민분들께서 우려하듯이 그런 그 민간이 운영한다는 그런 그 틀 속에서 갔을 때 비용 부담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은 그것들을 하수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충분하게 시민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민간 비용은 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고 요금 올리지는 않겠다 그러는데 아니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상승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국장님 뭐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단언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율에 대한 조정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있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효율적인 운영은 그 사업자가 할 문제고 중요한 거는 대전 시민들 입장에 볼 때는 민간 투자를 받아서 대전시 말대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이전해서 새로운 최신형으로 구비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비용은 민간한테 우리 대전 시민한테 전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에 그 하수도 요금으로 가는데 일정 비율의 그 회사의 이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 비용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그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재반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그 소요되는 비용들이 다 감안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수도 요금을 책정할 당시에 과연 합리적인 책정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하수도 요금이 오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그 자극적인 규모가 들어가는 거죠. 2조 2천억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바로 다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다 뽑아가는 게 아니냐는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수 처리 요금과 관련해 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이 어떻든 하수 처리장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원가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존 처리장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2017년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어떤 사업비는 지금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왜냐하면 시설 투자가 이전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자료를 보면 그게 지금 현재 383억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향후 30년간 그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민영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금액이 사업비가 351억이고 운영비가 402억 원입니다. 매년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최초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사업비 구조를 보면 351억 원이라는 부분들은 어떻든 민간이 그 8,433억 원이든 7,500억 원이든 이전에 따른 시설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30년 동안 분할을 해서 비용을 지급을 해주는 것일 텐데 이 부분을 단순 계산만 해도 이게 원가 대비하면 그 8,433억 원을 하면 29%입니다. 총 따지고 보면 29%라는 의미가 그 연간 그러니까 추가로 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자 비용이든 뭐 여기에는 이제 더 추가해서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겠지만 그렇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402억 원 정도로 지금 고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뭐 600억, 7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민간이라고 해서 이게 2016년도에 402억 원이 그러니까 예측됐던 것들이 이후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시설이다 할지라도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들이 필요한 거고 시설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용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그 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인력과 관련해서도 그 시설 현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이든 아니면 현 위치에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력 감소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대전시의 하수도 요금 원가 대비 그 현실화율이 98%입니다. 2018년도 기준이요. 시에서는 그걸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년 10% 이상이 계속 그 요금 인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이미 되었다는 그 얘기죠. 계속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데이터를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수도 요금 자체가 지금 이런 그 민투 사업으로 진행됐을 때 29%가 인상된다는 것은 극히 그 원가 산정 구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시설 투자를 민간으로부터 받았을 때 상환되는 비용을 그냥 원가에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것이고요. 하수도 요금에 대한 원가 산정은 그렇게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 처리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도 있겠지만은 더 큰 몫이 하수도 처리 시설 때 운영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 관로라든지 분류화 사업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잡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한번 산뜻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주 현란하게 뭐 숫자를 들이밀고 뭐 2조 뭐 몇 7천억 하는데 그 뭐 잘못됐는데 그렇게 용기 있으면요
가까워요. 저 세종시의 KDI 한국개발연구원 거기 전문가 박사들한테 야, 나와서 토론하자. 용기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계산이 대해서 다 되고 네네. 그 빡빡한 한국개발연구원에 그 저 민간투자관리센터에서 오케이 했어요 이미. 그죠? 다 계산해서 그 전문가들이에요. 그걸 여기 와서 또 현란하게 뭐 그 시민들 오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도는 지금 저 민영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민간이 참여하는 여타 계약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민영화는 구분을 해야죠. 설령 이런 식의 얘기예요. 집안에 개미가 나타났더니 와 동물 나타났다. 흡사 사람들에게 뭐 사자 같은 맹수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잡아먹는 것처럼 물론 개미가 식물은 아니죠. 뭐 동물로 치면 동물이겠지만은 이거 시민들을 아주 그냥 이상한 그 표현으로 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도하는 측면들이 저기 그렇죠. 제가 네. 의견 설명을 네. 드릴게요. 우리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두 분 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남충희 교수님도 지금 뭐 호도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대전시에서 그런 하수도 요금 또 민간 투자를 받아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동의를 구하고 또 시민단체에다가도 설명을 드리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냥 좀 전에 말씀하신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렇게 민간 투자를 받겠다 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민간 투자냐 하수도요금 올라가는 민영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도 지금 시민단체는 대전시의 행정 절차가 꽤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뭐 이게 민영화니까 하지 마라 하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까지 2009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공론화가 됐고 그러면서 쭉 2016년, 2017년 불과 최소한 작년 2016년도에 피맥을 넣었다가 다시 철회했다 다시 넣었지 않습니까? 수정해서.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문제성이라든가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도출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에 이제 와가지고 저감 장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얼마나 투자하면 할 수가 있다든가 현 장소에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시민들을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만 한번 네. 쫙 들어보죠. 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문제시가 되는지 십몇 년 동안 진행해 왔었는데 어떻든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 시민사회 쪽이나 이쪽에서 민영화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대응이 시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늦지 않았냐,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저희 시민사회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저희들도 대전 시민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예상되고 시민들이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과정들이 생략단체 가는 것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하고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지 네, 않겠습니까? 늦었지만 해야 된다는. 잠깐만요. 저희가 또 얘기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원천동이라는 이 부지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세 번째 처음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물론 대전시에 이제 계획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옮겨가는 지역, 금고동이라든지 이쪽 지역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구죽동 이쪽 지역에서는 이 지역 간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치중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네. 뭐 진행자께서 부동산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동산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대규모 뭐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든지 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던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안은 부동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지금 원천동 이전 부지는 우리 김동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해야 될 아주 요충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이전을 하고 대전시의 미래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 구현의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다만 금고동으로 이제 이 시설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냥 있는 그 현행 그 지상화된 그 시설 구조물이 그대로
뭐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해 간다는 것도 금고동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가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예 그 지상에 설치하지 않고 완전 지하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층부에는 시민 편의 공간으로 주민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것입니다. 다만 금고동이나 구죽동 일원에 계시는 그 주민분들께서는 일단은 그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그 시설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앞으로 북대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북대전 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금고동과 우리 구죽동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지역 자체가 이미지 훼손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 남 교수님. 그 우리나라 공공 하수 처리장이요 4,050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78%가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해서 해요. 세계적으로는 거의 다 그러고 있고 이거를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시민들 오도하면 안 돼요. 집안에 개미 났다고 호랑이 난 것처럼 동물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것도 시민은 오도하는 건데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민간 투자와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오른 건 제 옛날 경기도에 있었는데도 경기도 광주시의 그 수도요금 현실화에 35%뿐이 안 돼요. 35%? 근데 민간 투자 받아서 새로 했다고요. 근데 35%니까 이걸 올렸거든. 그때 사람들이 전부 민간 투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또 그러더라고요. 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뭐 죄를 도둑이라고 하고 누명 씌우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닌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누명 씌우기 또 이상한 단어 민영화 단어 같은 걸 이상하게 해서 오도시키기 현란한 숫자 갖고 이미 KDI가 다 따지 해놓은 걸 갖고 캐놓기 이런 식으로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안 되죠. 제가 남 교수님 그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하나 있어요. 뭘? 4,030몇 4,050곳. 예, 그거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였고 지금 대전시의 사례와는 약간 좀 빗나가는 사례 같고요. 하수 처리장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용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운영 주체가 일단 약간 대전시의 사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민영화냐 민간 투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혼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 했습니다. 이전한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이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민간 투자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과연 지금까지 민간 투자만 받으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현재 이 하수정말 처리장에다가 지금 하수정말 처리장 이전하는 비용이 국고 부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이전에 대한 건 안 되죠. 국부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확충을 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증설하는 것에 대한 거는 광역시는 10%까지 해줘요. 맞죠? 맞습니다. 국고보조. 그러나 이전하는 거는 항목이 없어요. 이전하는 데에 대한 항목, 입법 사항에 대해서 또는 그런 그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셔야죠.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해놨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민간 투자를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민간 투자를 하겠다는 거를 해보니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영하다. 화수도용 올라간다. 김현준도 그렇게 아시잖아.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현준이 재정 알겠습니다.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아니. 재정 투자 우리 위원장님이 아니잖아요. 한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남수희 교수님께서 계속 저희들이 그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KDI를 너무 맹신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든 이 요금 체계 문제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한번 다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과 관련해서 안성시 같은 경우 이미 민영화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금이 최소 200~300% 이상 오른 사례들도 있고요. 민영화된 이후에. 네, 그리고 그게 민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실제로 요금 인상이 말씀하신 민간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김동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전시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이전을 하거나 민간 투자를 받은 사례들은 없습니다. 대전시가 전국적으로는 가장 크고요. 대부분 가장 큰 곳이라고 해봐야 17만 톤 정도 규모고요. 근데 어떻든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요금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요금 현실화율이 아까 98%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평균치는 70%가 채 안 될 거예요. 요금 현실화율이. 그 부분들을 어떻든 정부에서는 70% 정도까지 요금을 올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금 현실화가 되지 않은 나머지는 그럼 어떡하냐? 시 재정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민간 투자를 받아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요금이 안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셨지만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시가 그 부분은 또 협의를 해서 또 보전을 해줘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마지막 아까 원래 질문이었던 하수처리장 이전 효과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전민도 지역의 악취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고동 지역 주민은 이미 이 하수처리장 시설 외에도 쓰레기 매입장과 바이오 에너지 센터 관련 이런 것 같은 기초환경 시설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고요. 또 대전시에서 플란다스 파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쪽 지역으로 아마 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더 큰 악취나 환경과 관련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적어도 대전시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전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것들을 이후에 세우겠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우려들이 있는 것들을 알고 알겠습니다.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전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결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미리 주민들의 동의를 저희가 했었어야 소장님 됩니다. 얘기 듣고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지금 98.4%라고 요율 인상이 현실화율이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이해가 아니라 보세요. 보십시오. 그 요금 인상 현실화율은 투입되는 원가가 어떻게 변동하냐에 따라서 요율 현실화율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진행을 해왔어요. 13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설계를 거치고 사업비가 계속 사업비 2월이 됩니다. 그럼 지출률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지 결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를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요. 대안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위치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2016년도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안전등급을 B등급 맞았다. 이걸 계속 갖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전을 전제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2025년도 이후에 그때까지 근 10년인 기간을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 악취를 감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부분적인 처방을 내려준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B등급 맞은 부분은 토목 구조물 자체가 견딘다는 것이지 그 안에 온갖 악조건을 견뎌야 되는 기계 구조물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은 C등급, D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제 토론 저 시간이 시 쪽 편을 들었는데 한마디만 하면 사안 터지고 나서 대응할 생각 말고 좀 선제적인 행정 좀 하세요. 갈등 좀 그만 불러일으키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워낙 뜨거운 주제다 보니까 이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이제 저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전과 건설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시민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